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사랑니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대부분은 언젠가 빼야 한다고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사랑니는 흔히 꼭 제거해야 되는 치아로 생각되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문제의 중심이 사랑니 자체가 아닌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니로 인해 그 앞에 어금니가 먼저 손상된 한 케이스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니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치아가 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사랑니는 결국 제거하면 되는 치아지만 그 앞에 어금니가 함께 손상되는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다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역할이겠죠.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이런 상태로 내원을 했는데요. 16살이었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치아가 심하게 썩었었고, 그 심하게 썩었었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하고 치아 썩은 부분들 레진으로 다시 회복을 한 건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치료를 한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마침 이 아이가 또 교정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많이 상했던 사랑니 앞에 치아를 발치하고 사랑니를 앞으로 천천히 데려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물론 신경 쓸 게 많고 난이도도 높은 술식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온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니는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치아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어금니는 평생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큰 어금니죠.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랑니 자체보다 앞에 치아가 이미 상해버렸다는 점이 훨씬 더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상했으니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수는 없죠. 치료라는 거는 늘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사랑니를 단순히 제거하기보다는 어금니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교정치료를 병행해서 사랑니의 위치를 바로 잡고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 치료에서 핵심이 된 것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치료 방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연령의 환자에게 이 선택이 맞는지, 장기적으로 불편함은 없을지, 향후 치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판단은 단순한 매뉴얼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와 앞으로를 함께 보는 치료 계획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사례가 사랑니를 반드시 꼭 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니는 뽑을 수 있을 때 미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도 깔끔한 선택입니다. 발치를 미루다 보면 사랑니 자체보다 주변 치아에 더 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기 때문이죠. 사랑니 치료나 발치나 이런 것들 하는데도 이런 교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나요? 이런 케이스는 마침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치아가 너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아이가 또 다른 치아 배열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교정이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정 치료를 할 때 저 상태가 안 좋은 아까 그 상한 어금니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치아를 빼고 사랑니를 함께 데려오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아이는 전체 구강 상황과 또 사랑니 앞에 그 손상된 치아의 상황이 딱 맞물려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일반 치과가 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원장님께서 이 교정치료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이러한 치료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사랑니랑 그 앞에 있는 그 어금니를 같이 빼자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치아 뺀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을 세우셨겠죠. 여자아이들은 16살이 넘어가면 임플란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자기 치아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요. 사랑니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랑니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랑니하고 그냥 일반 치아가 맞물렸는데 일반 치아가 더 상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치아의 단면을 보면요, 치아가 한 덩어리 같이 생겼지만 사실 삼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모자 같은 구조가 있고 그 안쪽으로 약간 예민한 치아 본체, 그리고 맨 가운데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니가 누워버리면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사랑니가 누워서 앞에 치아의 옆구리를 눌러요. 근데 사랑니의 가장 단단한 머리 부분과 앞에 치아의 그 예민한 치아 본체, 이 치아는 뿌리 부분은 그 단단한 보호막이 없거든요. 거기를 누르니까 앞에 치아 옆구리를 녹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음식물이 껴서 충치균이 생기더라도 앞에 치아 옆구리가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사랑니로 인해 인접 어금니가 손상된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치료 선택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숙련된 의료진은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니까요. 다만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 해결하는 것만큼 좋은 치료 방법은 없겠습니다. 사랑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치과 치료의 관문 같은 존재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주기적인 검진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구강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